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그리고 여야 대권 레이스를 중심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액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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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유동규 본부장,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많은 분들이 꼽았던 인물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구속이 불러올 정치적인 효과, 특히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 수사에 답답함이 보였었는데 구속으로 인해서 수사에 굉장한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유동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기획들도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대한 부분도 살필 수 있을 뿐더러 영장에도 적시됐지만 지금 수뢰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거든요. 만약 이것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5억 이상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해명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고 내가 몸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몸통이 아닌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구속,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무엇보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리 책임에 대한 인정은 했지만 이 사업 자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과로까지 전개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은 본인이 이제 설계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말을 좀 바꿨죠. 그래서 유동규가 마치 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그냥 관리 책임,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와 관련해서 혹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이제 사과까지 이제 나온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과연 이런 정도 선에서 끝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관리 책임만 하더라도 최종 어찌됐건 의사결정권자는 본인 아닙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결제 도장도 찍었을 테고. 그럼 밑에서 이제 배임 행위가 일어났는데 과연 그 본인은 그럼 배임하고 전혀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역시 이제 연장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일단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시한 내용만으로도 지금 처벌의 여지가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얼마나 유동규 이제라고 하는 인물이 관련 업체로부터 이제 불법 자금을 받았느냐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검찰이 이번에 이제 영장에 적시한 내용만을 보자면,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만 일단 포함을 시킨 거고, 그동안 계속 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700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이게 규명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 금액, 그 자금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인물들이 특히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인물들하고 뭔가 연관된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아마 좀 그냥 오늘 그 해명한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께서는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9.11의 배후 세력이다,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예까지 들면서 본인과의 무관함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민관으로 함께 하면서 먼저 관이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민간으로 돌리는 방식을 본인이 개발한 것이 이제 TNT 개발과 같이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방식이 맞고요. 사실 이제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성남시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공공개발로 되겠냐, 그럴 돈이 있느냐,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계속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 가운데 그러면 일단 우리 수익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를 넘겨주겠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500억을 더 얹어서 하나은행은 500억을 더 얹어주고 남는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한 것이고 한쪽은 그거보다 500억 못한 수익을 제시하고 남는 수익을 나누겠다고 한 것인데 그 당시 2015년에 성남시장의 판단은
내 눈앞에 보이는 500억을 더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점,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배임이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설계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유동규 본부장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자세하게 좀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재명 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명은 더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압박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이재명 지사도 공범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 정당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또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런 것까지 또 포함이 돼서 국민의힘의 공사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던 부분이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증거로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부분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곽상도 의원이 탈당에 이어서 뭐 의원직 사퇴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오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좀 부담을 많이 덜게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지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특검 주장을 하지만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수용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통과가 잘 안 될 거다라는 건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공세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특검 관련해서 공세를 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 레이스 민주당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모은 상황에서 어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본선 직행을 확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남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다라고 보고요. 어제 결과에서는 역시나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건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결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이러나 저러나 본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잡음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의 후보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금 결집해 있는 상태이고 네.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딱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뺏어오지는 못하는 그림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인데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또 뭐 본거지이기도 경기도지사지 하고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뭐 이런 상태로 결선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 수순으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대장동 변수는 결과적으로 투표인단의 마음에 뭐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는 상대방을 꺾기는 어렵습니다. 내 표를 어떻게 받을 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외에는 본인의 아젠다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미애 후보가 초반엔 성공을 했는데 예. 너무 검찰개혁 얘기만 했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재명 후보로 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가면 갈수록 과반 이상 얻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토끼를 사수하는 것보다는 산토끼를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 그런 쪽으로 또 레이스의 전략 수정의 필요성도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이 그랬습니다. 뭐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특히나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말이 많았는데 예. 입장을 가만히 보시면 검찰개혁 필요 없다. 지금 청와대가 잘해서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사권에 더 이상의 조정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보수 언론과 약간 마찰은 있지만 이 문제도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조국 예. 교수 문제에 대해서도 송영길 당대표가 같은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 내가 경기도지사로서 해왔던 대로 대통령으로서 계속 일을 해갈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로 계속 표출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현 시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 경선인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중에서도 아주 좀 골수 지지층들이 주로 국민 경선인단에 참여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은 어찌됐건 그 어떤 진보 그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그 사이에서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그 후보가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좀 작용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중도층 외연 확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는 뭐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일단 경선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선에 갔을 때 과연 이런 기조로 나가는 것이 통할까?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동규가 다 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연 충분히 그걸 신뢰를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중도층이나 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마 유동규 선에서 끊을 거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어요. 이미 입소문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마저도 그렇게 난다라고 전제하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선까지 올라왔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중도층 공략이 가능할까? 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변수가 결국은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상처가 되는 아픈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의외로 이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진행 속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선이 전개가 되면 수사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이제 잡혀갈 거다는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러 가지 의혹들, 그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적잖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이게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경선 후보.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손가락만 씻어서 뭐 손에는 지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과연 누가 써줬을까? 물론 해명은 있었지만요. 이 사안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명을 하기 전에 모여서 상의를 한번 하고 해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주먹 인사부터 다 하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대변인이 나오셔서 손가락만 씻는다는 어떻게 씻는지 방법도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들 중에 어렸을 때 뭐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셔서 부적 하나씩 들고 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그냥 해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오히려 이제 계속 해명이 틀려지면서 한 번 했다고 했다가 3번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캠프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이렇게 왕자를 써서 이것이 대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큰일인 게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기도응답 받고 나와서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속인이 오늘 날짜가 좋다. 뭐 당신은 토기운이 강하니까 중국하고는 상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큰일인데 민주주의라는 기본 질서에 이런 그 다른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명확하게 깔끔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초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조롱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모님 손에 왕비비, 비자도 써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세를 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설령 열성 지지자가 와서 손에 써주겠다 하더라도 마다하셨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손에 썼다 하더라도 토론회 나오기 전에는 지우고 나오시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특히 대선전 경우를 보게 되면 캠프에 이제 뭐 별 희한한 분들이 다 찾아옵니다. 자칭 도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당신이 이번에 꼭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가 써준 부적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이건 필승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귀담아 듣거나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적당히 이제 해서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거부 반응이 또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달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정리를 하기 마련인데 어찌됐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저걸 쓰게 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토론에 나와서 저렇게 보일 상황을 연출을 한 건지 어찌됐건 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보이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저런 거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아마 뭐 저런 유사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저런 거는 딱 선을 그어야죠. 예. 윤석열 후보가 고도의 훈련된 숙달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이 따라붙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 대해서도 특히 더 관심을 많이 모아왔는데 이번 뭐 왕자 이 논란도 그렇고요. 앞서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또 여러 논란들이 되었던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해프닝이 좀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의미하는 것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나로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뭐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 뭐 다른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맞서서 싸웠던 사람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사람 이걸 가지고 지금 끌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많은 캠프가 꾸려져서 만들어 놓는데 종이를 보고 읽을 때는 읽는데 뭔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것. 훈련이 덜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걸맞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 절대적인 짧은 준비 기간으로 과연 가능하겠는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경마식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좀 씁쓸한 한 단편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언을 한다 그래서 뭐 별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은 기초 지식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예. 단기간에 지금 학습을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뭐 보기에는 누가 어떤 조언을 해주더라도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과연 본인이 본선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좀 실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그렇고 손바닥 왕자도 그렇고 민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랑 2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조금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아주 조금 올라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사실상 거의 나지 않는 뚜렷한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런 변수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결과도 그렇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이 나타나는 것이 지지층 내에서의 결집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즉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 대통령 선거 6개월 남았다 이런 벌써 굉장한 속도로 결집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탄탄하게 결집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마지못해 찍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로 이 사람 지지할 것인가 좀 이런 여론이 양측에서 좀 약하다. 예전보다 강도가 좀 약한 상태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지지율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즉 1대1의 싸움이 됐을 때 이제 중도층 한 5에서 10%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땐 결국 누가 더 열심히 뛰느냐인데 그런 예. 진영에서의 결집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양쪽 다 좀 부족한 상태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최종 후보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이런 양강 구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쪽 다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예. 너무 지금 흥분된 상태 내지는 너무 분노에 지금 가득 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은 어찌됐건 이 진보 적폐 세력들도 한번 손을 봐야 돼.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보수 적폐 세력이 훨씬 더 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라고 하는 것도 보수 적폐 세력들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밀고 가야 돼. 이런 정서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 대 분노에 지금 그 대선 구도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뭐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따져서 누가 좋은지 적합도를 지금 고르는 그런 그 경선으로 전개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내에 준비된 주자들, 뭐 유승민이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선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팽팽하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중도층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도층 공략 같은 거는 아예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는 변수로 작용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과연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분히 감성의 의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떨까? 좀 우려되는 대목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중에서 좀 흥미로운 지표가 있어서 범보수권 적합도를 하나 더 볼 텐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미세하게 앞서는 차기 대선 후보 범보수권에 대한 적합도입니다. 앞서서 보신 전체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꽤 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이 범보수권으로 이 후보를 좁혀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앞서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와 관련해서 역선택 얘기도 계속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근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잇따른 그 실수 그런 게 역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약간 퍼지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본선에 그대로 올렸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전제하고 또는 뭐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누구하고 누구든 하여튼 붙여놨을 때 제대로 이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도 계속 말실수가 이어지면 뭐 사실은 이 경선에서 결국 후보를 잘못 뽑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최근에 좀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륜이 있는 홍준표 후보가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거고 어차피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이쪽도 좀 강한 사람을 좀 내보내자. 그런 여론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정체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보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제가 보기엔 살짝 극우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좀 호소력을 갖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에 구분응선 그리고 최종 종착지를 앞두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두 번째 컷오프 8명의 후보 중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그런 큰 행사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4명의 4자리 누가 어떻게 차지하게 될지 조심스러운 전망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소장이요. 뭐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요. 예. 뭐 1, 2, 3위는 다들 예상하시고 계시니까 세 분일 것 같고 결국 4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나 당원이 30% 들어가기도 하고 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황교안 후보가 황교안 후보요.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분이 4등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4강에서 그 이제 보수적인 이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과 논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황교안 후보가 받으면서 4등으로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는요? 뭐 저는 그래도 원희룡 후보 정도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좀 보수 지지층도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고 뭔가 이렇게 이제 분노에 차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본선에 가서 중도층 공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여론이 어찌됐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